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야산 쪽으로 달려갑니다. 차 안에는 중년의 남성과 앳된 얼굴의 여고생이 타고 있는데요. 불안한 표정의 여고생, 휴대전화만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.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비밀 아르바이트입니다. 자, 지금부터 6년 전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. 토요일 오후 2시쯤 집을 나간 딸이 자정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2018년 6월이었고요. 16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밤 11시까지 연락이 안 됐던 겁니다.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고 돌아오질 않고.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. 막 수업을 해보니까 친구 하나가 몰래 아르바이트, 비밀 아르바이트를 갔다. 그런데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. 이렇게 이제 털어놨습니다. 비밀 아르바이트가 뭐예요? 네, 일단 실종 4일 전인 6월 10일 오후에 이 16살 딸은 하굣길에서 50대 남성 김 씨를 만나게 됩니다. 김 씨는 딸에게 너 요즘 용돈 필요하지? 라면서 내가 아르바이트 소개해줄까?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. 그런데 김 씨는 한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요. 대신 아르바이트 하는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. 하지만 딸은 내심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얘기를 자신의 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메신저를 잘 보고 있다가 혹시 내가 위험하면 바로 신고해줘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그리고 6월 16일 실종 당일 딸은 김 씨의 차를 타고 나가면서 나 지금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남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습니다. 1시간 뒤에 메시지를 본 친구가 연락을 했지만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. 답장이 오지 않았군요. 자, 이 여고생이 김 씨란 자를 따라 나선 이유가 뭡니까? 사실 이 김 씨가 자기 아버지 친구였습니다. 아버지 친구였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아버지 친구였으니까 평상시에도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돈도 이렇게 용돈을 갖다가 듬뿍듬뿍 주는 그런 아저씨였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버지나 엄마한테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나 혹시 뭐 이렇게 뭐 없어지고 하면은 나 경찰에 신고해줘 라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갖다가 문자를 갖다 보냈던 거죠.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그 아이가 없어졌을 때 나중에 찾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그 딸의 친구로부터 그 얘기를 갖다 듣게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것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그 범행을 저질러기 조금 얼마 전에 아버지하고 딸하고 셋이서 자기가 운영을 하는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. 뭐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자네 진짜 고마워. 우리 딸한테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얘기했었으면은 아마 본인이 범행을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아무 얘기를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얘기를 안 했구나 라고 범행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가 없어지고 난 뒤에 이 어머니가 그 집을 찾아가니까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자가 야, 나 없다 그래. 불 켜지 마.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쪽으로 막 뛰어가는 지금 저건데요. 지금 도망가네요. 자기 집에다가 자기가 설치해 놓은 CCTV입니다. 거기에서 이제 딱 걸렸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여고생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, 그리고 경찰이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색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, 그러니까 아침도 아주 이른 아침이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. 여고생은 어떻게 됐습니까? 자, 여고생 시신도 그 야산 근처에서 발견이 되는데요. 당시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부패가 됐고요. 사인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. 여고생의 머리카락이 1cm만 남겨진 채 잘려져 있는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고요. 사인은 알 수 없었는데 몸에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또 사망한 김 씨 차 안에는 낫하고 전기 이발기가 발견됐는데 여고생 DNA가 있었다고 합니다. 또 사건 발생 이틀 전에 배낭과 낫, 수면 유도제 28정을 김 씨가 직접 구입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. 자기 친구 딸한테 저 짓을 한 거예요. 자, 백다희 아나운서. 네. 자, 그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는 법의 심판을 피해갔습니다. 맞습니다. 사건 발생 이튿날에 김 씨가 집 근처의 한 공사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경찰은 숨진 김 씨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봤는데요. 사건 당일 김 씨는 피해 여고생과 함께 야산에 올라갔다가 혼자서 되돌아왔고 이후 집 근처에서 차량을 세차한 뒤에
피해 여고생의 물건을 불태우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. 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야산은 김 씨 부모의 묘자리 근처였던 만큼 김 씨가 해당 산 지리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걸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피해 여고생의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서 성폭행 여부 또 사망 원인은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또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. 자, 오윤성 교수님이 이 사건을 직접 케이스 스터디를 하셨다고 전 들었는데요. 뭐 주시고 싶은 말씀 다 주시고 마무리하죠. 예,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 그 피해 여고생을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자기 친구의 딸이기 때문에 살려서 돌려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. 또 이제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그 동네 산 정상 너머인데 통상 거기에는 동네 사람들이 접근을 갖다 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리깡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서 쓰던 바리깡인데 이 아이의 머리를 갖다 한 1cm 정도 깎고 난 뒤에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범행 도구를 자기 집에 가지고 온 거거든요. 네, 그것이 상당히 좀 특이하고요. 또 이제 이 아이의 머리를 갖다가 1cm 정도 깎아놓은 데다가 옷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매장도 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그냥 노출을 시켜놨단 말이에요.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온도가 뭐 한 33, 4도를 갖다 오르내리는 요즘 같은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빨리 이렇게 부패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나중에 시신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머리가 짧게 잘려져 있으면 이것이 피해자의 가족들도 그걸 보고 처음에 자기 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게 그 여학생이 한 70kg 정도 되니까 위에 올라가는데 공범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올라가서 아까 수면 유도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수면 유도제를 갖다 먹이고 그 위에까지는 그냥 올라간 상태에서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. 자,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법의 처분은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.